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외부 파일들 읽어드리는 그러한 read CSV 함수와 그리고 write.csv 함수를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그거를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Ctrl Shift N 해서, 자, Ctrl S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자, EX0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제가 이 파일들을 여러분한테 다 드립니다. 그죠? 예, 압축해서 이 강의 자료로 나가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airquality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 CSV exam CSV exam.csv가 있고, 자, 엑셀 언더바 exam xlxx가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있다. 그죠? 야,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뷰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클릭을 하시면, 자,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CSV 파일이 아닙니다. 그죠?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그래서 그리고 또 요런 이거 CSV 파일은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자, 바로 이렇게 콤마로 뭡니까? 이렇게 구분자를 지어서 바로 볼 수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얘는 아이디부터 시작을 해서, 자, 매스 클래스 반 매스 잉글리시 뭐 성적이겠네요. 그죠? 이런 성적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외부 파일을 땡겨오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외부 뭡니까? 외부,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을 해봐야 되겠네요. 불러오는 법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읽기 전에 그러면 CSV부터 할까요? CSV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 뭡니까? CSV부터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CSV라는 확장자를 지닌 파일을 읽어 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CSV는 뭐의 약자입니까? 그죠? 콤마 해서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 해서 콤마 separated value의 약자입니다. values의 약자가 바로 CSV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법령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CSV 확장자는 법령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표에서 봤던 read.csv가 딱 뜨죠.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거는 set with 그거를 우리가 하지 않았죠. 그죠? set wd 작업 폴더 지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렇게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CSV 파일도 그죠?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업 폴더 지정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set 하고 set with죠.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폴더명을 여러분들이 D 드라이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 소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read CSV 파일을, 자, 요게 바로 그러면 작업 폴더 지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적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read CSV 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CSV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점 뭡니까? CS 지금 이름이 CSV 언더바 exam입니다. 그죠? 그리고 확장자가 .csv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출력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SS가 들어갔네요. 한번 볼까요? 뭐가 파일을 한번 보면 여기 SS가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바꿀게요. 77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니까 77까지 읽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우리가 이제 값을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건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df 뭐 예를 들어서 언더바 exam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내가 이렇게 넣고 싶어. 그러면 자, 요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df 언더바 exam이라는 이놈을 한번 찍어보면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 값을 지금 땡겨 왔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컬럼에 있는 이거까지 다 땡겨 왔다. 그죠? 맞습니까? 이까지 지금 다 땡겨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claims false 이렇게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우리가 지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값들이 많은데요. 자, 이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 제가 방금 했는 게 df 언더바 exam을 줬다. 그죠? 어떤 건가요? 자,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내가 지우고 싶어. 방금 했는 거. 그러면 rm이라는 게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df 언더바 exam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자, 어떻게 해요? 날라갔죠. 그죠? 똑같이 이것도 역시 rm 해서 제가 뭐 a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a가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rm은 remo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m은 remove의 약자로 remove 함수 remove의 약자로 이제 날린다는 것이요. 뭡니까? 변수들을. 그죠? 그래서 날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읽어올 때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행까지 지금 다 출력이 된다. 그죠? 행까지 지금 이렇게 다, df라는 거 제가 지웠죠. 이렇게 에러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 그래서 요 remove 함수는요, rm이죠. rm은 remove의 약자고요. 이거는 함수는 아니죠. 변수 값을 삭제할 때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걸 날렸잖아요. 자, 다시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보면 분명히 id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지금 헤더 true로 안 했군요. 요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했으면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거를 자, 요렇게 해서 찍었는데 찍어 보니까 자, 맨 위에 이 아이디하고 이 부분이 데이터로 그래도 안 읽히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CSV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여튼 자,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할 때 여기에다가 헤더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true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false로 한번 줘볼까요? 기본값이 true라서 그런가 본데 자, 한번 이렇게 false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출력을 한번 쭉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그죠? false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헤더 값 있죠? 헤더 값이 지금 데이터로 잡혀버렸어요. 그죠? 데이터로 이렇게 잡혀버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컬럼들의 네임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 데이터 개수도 21개로 늘어나 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하실 거. 자, 헤더를 우리가 true로 이렇게
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왜냐, 헤더는 데이터 값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다시 이제 출력을, 아이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출력을, 왜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헤더 값이 그죠? 데이터 값으로 안 잡혀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드 CSV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읽어 오는 방법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려니까 좀 불편하죠, 그죠? 이렇게 보지 말고 view라는 함수가 있어요. view 이런 함수. 이거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df 언더바 exam이라는 이 view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 읽어드린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뭡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view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view라는 함수는 view라는 함수는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좀 더 보기 가독성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가독성을 좋게 만들어 주는 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뷰도 이해를 하셨고, 이제 RM도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리드 CSV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write CSV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죠? write CSV를 한번 해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말 그대로 write CSV를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폴더를 딱 지정을 해서 우리가 write CSV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읽어 들었던 여기에 지금 현재 내장 데이터셋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리스의 값을 추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정한 폴더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D 드라이브에 어디 갔나요? 자 D 드라이브에 여기에다가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죠. 그래서 소스라는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 뭐 했습니까? set wd 하고 나서 여기다가 D 드라이브,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소스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니까 unrecognized escape 문자가 잘못됐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네요. 물음표 밑에 있는 건가 보네요.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 폴더를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역슬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Shift 키 옆에 보면 물음표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왜냐 제가 왜 D 드라이브를 선택했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R 작업에 그렇게 하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해보고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서브셋을 한번 서브셋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 대상이 자 아이리스가 될 거고요. 아이리스에 자 스페시즈가 있었죠, 그죠? CIES 해서 스페시즈가 뭐 세토사나 뭐 많았죠, 그죠? 그래서 세토사로 할게요. 자 세토사로 해서 요거만 이제 한번 끌고 보니까 세토사가 50개 있을 건데요. 왜 근데 버지 컬러까지 다 나올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아이리스고 스페시즈 세토사 스페시즈 맞고요. 그리고 세토사가 소문자죠. 예, 소문자인데 제가 대문자를 했군요. 자 이렇게 해서 끌고 보면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또 이꼴인가요? 잠깐만요. 자 이꼴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하니까 이꼬리꼬리네요. 그죠? 제가 잘못했네요. 자, 세토사인 걸 50개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뷰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자, 세토사만 쭉 이렇게 50개가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세토사를 끌어냈는데요. 끌어낸 걸 우리가 저장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그죠? 세토사라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토사 한번 이렇게 자 한번 보죠. 찍어 봤어요. 50개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클래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세토사가 어떤 거냐, 데이터 프레임이냐,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write CSV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먼저 자 내보낼 거를 우리는 세토사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토사로 지정을 하고, 자 어디다가 보낼 건데, 이 이름을 뭘로 할 건데, 그냥 세토사 뭡니까? 세토사.csv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row names 있죠. row names 1, 2, 3, 4, 5, 6, 7, 8 이게 행값 있죠. 이걸 안 주고 그냥 한번 내보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D 드라이브로 제가 작업 폴더를 지정을 했으니까 D 드라이브에 한번 가 봅니다. 자 D 드라이브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소스 가보니까 세토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세탈 랭스 펜스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값까지 지금 다 들어갔죠. 그죠? 맞나요? 이 값은 필요 없는데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값은 필요 없어요. 행 값은. 그래서 이 행 값을 우리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자 요거를 한번 지우고요. 다시 제가 이거를 지우려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자 쉼표하시고 로우 네임즈들이 있었죠. 로우 네임즈를 우리가 자 false로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실행을 딱 하면 자 여기에 세토사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행에 그 값들이 다 사라져 있고 전반적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50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51개 위에 거는 뭡니까? 컬럼 네임즈들이죠. 이해됩니까? 자, 요게 바로 write CSV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뭐 했던 거는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그죠? 내장 데이터 셋인 아이리스의 일부 데이터만 우리가 추출하여 외부 데이터로 우리가 내보내 본 거죠.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et wid를 예를 들어서 저는 D 드라이브에 우리가 했던 게 D 드라이브에 R 작업이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한글이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D 드라이브에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요렇게 해서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 escape 문자가 지금 또 틀렸네요. 자, 요렇게 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요렇게 줬어요. 그리고 하니까 이렇게 먹혔어요. 그러면 자, 이 세토사를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write CSV가 밑에 있었죠. 자, 요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봐야겠죠. 자, write CSV에서 세토사가 지금 올라가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작업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write CSV 그리고 read CSV까지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이제는 우리가 엑셀 파일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read x
리드 언더바 엑셀인데요.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리드 언더바 엑셀 하니까 지금 이 값이 없어요. 이 함수가 원래 이걸로 읽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값이 지금 여기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드 엑셀 해서 내가 어디 작업 폴더는 여기다가 지정을 지금 여기에 지금 작업 폴더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 엑셀 했는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읽어 드린다. 그러면 엑셀 언더바 뭡니까? 이그잼을 이렇게 읽어오고 XLSX 이렇게 제가 읽어오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자 error in read excel이라는 함수가 없다. could not find function read underbar excel 즉 이 함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인스톨을 해야 돼요. 패키지를.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인스톨 이렇게 해서 패키지즈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자, read xl이라는 자, 패키지를 우리가 이제 이 R로 R 작업 이 프로젝트 쪽으로 제가 인스톨을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딱 하면 자, 쭉 이렇게 지금 막 읽어드리죠. 그죠? 패키지의 내용들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패키지를 이제 우리 이 패키지가 뭔지 아시죠?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엑셀 파일을 읽어 갈 수 있게끔 여러 개발자들이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다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뭡니까?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read xl을 이렇게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로딩을 하면 이제 비로소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읽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엑셀 파일, 그죠? 엑셀 파일을 이제 R 이 엔진 R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R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read xl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땡겨 와야 돼요. read xl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인스톨을 합니다. 인스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스톨이 됐으면 설치가 됐으면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죠? 함수를 통해서 내가 이 설치된 read xl을 쓰겠다라는 거죠. 통해서 자 쓰겠다라고 알립니다. read xl을 쓰겠다 했다라고 이제 로딩을 하는 거죠. 로딩 쓰겠다라고 하고 자 로딩을 하는 방법 그죠? 로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엑셀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읽어 왔다면 이 값을 자 제가 이제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자, df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는 자 여기 변수에다가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죠?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뷰를 한번 또 이용을 해보죠. 그래서 df 언더바 엑셀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잘 읽혀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20개의 데이터고 그리고 이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막 읽어 들어왔으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 있죠. 그러한 함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작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헤드 해서 df 언더바 엑셀 이렇게 해서 자, 헤드 함수는 앞에 일부 몇 개만 6개 정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 더블 타입으로 다 db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6개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이 이렇고 자, 뭐 매스 성적,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스톨을 했고 라이브러리로서 땡겨를 왔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뷰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정상적으로 다 땡겨져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엑셀 파일을 읽어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collames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약에 내가 F로 기본값은 true인데요. 이거를 F로 false로 내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뷰단으로 한번 열어보죠. 열어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그죠? ID, 패스워드, 뭐 ID 클래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로 먹혔어요. 우리 아까 CSV 파일도 그랬죠.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첫 행위 데이터까지 다 포함이 돼 버렸다. 그럴 때는 컬레임즈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true로 이렇게 기본값은 물론 true로 되어 있지만은 혹시나 나중에 자 false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때는 이 콜레임즈 속성을 여러분들이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다시 F에서 false에서 true로 돌렸어요. 돌리고 이제 뷰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이렇게 불려져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콜네임즈를 이제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이 뷰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의 성적을 구해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df 엑셀 이놈이 뭡니까? df 언더바 엑셀 그죠? 이놈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TBL, DF, 그죠? TBL 테이블이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mean, 이렇게 해서, 자, DF 언더바 엑셀 하고요. 달러 하면 되죠. 그죠? 달러 하니까 ID가 나오고, 자, 매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스 한번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57.4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구하고 싶으면 매스 말고 또 달러를 이용을 하는 게 제가 권장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사이언스다. 사이언스는 59.45가 평균 점수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해보고요.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write CSV도 해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뭡니까? 이 값을 이제 엑셀 파일로 우리가 이제 내보내기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자 write 해서 write 언더바 엑셀이라는 값은 없다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 write 언더바 뭐 write를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그죠? 뭐 write 언더바에서 x lx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보내는 엑셀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리드 아까 전에 write CSV는 우리가 사용을 그냥 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R 있죠. R에서 우리가 조작한 데이터를 어디입니까? 외부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스톨을 또 해야 돼요.
인스톨을 어떤 인스톨을 해야 되냐? XLSX라는 이 패키지를 뭡니까? 설치하고 그리고 로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리드 엑셀을 로딩한 거와 동일하게 요걸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엑셀 SX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리드가 아니죠. XLSX 이렇게 하는데 자,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자 yes 하고 쭉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죠? 자 쭉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이거를 이제 로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아까 봤던 없었나요? 이제 엑셀 파일을 내보내기 위해서 자 먼저 뭘 내보낼까 한번 볼게요. 자 df 언더바 이그잼이라는 게 df 이그잼을 제가 죽였나요? 아까 전에 세토사 부분 어디 있나요? 그죠? 이 세토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세토사를 제가 한번 내보내 볼게요. 알겠죠? 자, 세토사 그죠?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 얘는 자 5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엑셀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시려면 자 write 해서 얘는 언더바 엑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rite.xlx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x는 변수가 내보낼 데이터가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이름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세토사라고 CSV가 저기 여기에 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세토사 XLXX로 해볼게요. 엑셀 파일로. 그래서 세토사 이렇게 해서 XLSX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괄호를 닫고 한번 엑셀 파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겼죠. 그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이것도 행 데이터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맞나요? 행 데이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속성을 주라고 했습니까? 그죠? 컬이 아니고 low names. 그죠? low names를 false로 제가 설정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보내 봤습니다. 내보내 보니까 이번에 한번 세토사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덮어 써가지고 자 요렇게 1행, 2행, 3행 그게 이제 로우 네임즈가 사라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엑셀 파일도 내보내 봤고 그리고 CSV 파일도 내보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txt 파일도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txt 파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튼 오늘은 우리가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법을 습득을 했는데요. 자, 먼저 CSV 파일 얘는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콤마로 구분자를 짓죠. 근데 저장을 할 때도 만약에 세토사 이렇게 뷰로 이렇게 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을 할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하는데 여기에서 자 요거 통합 문서 중에서 CSV 파일이 없나요? 원래 저장하는 방법 중에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을 텐데요. XML CSV 파일이 없네요. 이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찾아보면 여기에 클릭을 해보면 저 어디 있습니까? 쉼표로 분리.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 자 된다는 거죠. CSV 요렇게 딱 클릭을 하면 자 세토사라는 게 이제 뭐 있으니까 1 저장을 이렇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우리가 자 예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세토사 1 CSV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쉼표로 구분이 들어갔네요. 여튼 중요한 것은 엑셀 파일하고 CSV 파일을 읽어 드릴 때 이 함수가 틀리다라는 거. 그리고 엑셀 파일을 읽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이렇게 리드 엑셀 함수를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엑셀 파일을 읽어 드리고, 알겠죠? 그리고 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자 xlxx라는 얘를 패키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로딩을 해서 자 여러분들이 설치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한 작업 폴더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 뭐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자 요렇게 지우는 방법은요, 요렇게 xlxx가 있죠. 여기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딜리트 치면 됩니다. 요렇게 딜리트 치면 여기 세 개가 날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차피 이 자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외부 데이터 파일을 읽어 드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강의가 벌써 이만큼 지났네요. 자 아무튼 이로써 자 3장 매트릭스와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파일까지 읽어 드리는 내용까지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이제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